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전입니다. 오늘 도서정가제를 첫 번째 국민 토론으로 열겠다라는 내용 때문에 S24가 이제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서적 관련주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도서정가제 관련주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움직인 게 비단 이번이 처음은 아니거든요. 물론 이번 정권에서는 거의 처음 같습니다. 하지만 이 도서정가제라는 게 이제 도입될 때, 그리고 이걸 손본다고 할 때, 그리고 매번 새로운 정권이 이제 들어서기 전, 대선쯤 되겠죠. 한 번씩 반짝반짝 움직이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제 시장에 인터파크라는 주식이 있었죠. 네. 지금은 주인이 바뀌면서 인터파크라는 주식이 없습니다만 인터파크라는 주식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급등을 기록하고 있는 S24 이런 것도 있었고, 뭐 능률 교육이라든지 뭐 웅진싱크빅이라든지 뭐 삼성출판사라든지 뭐 여타의 이제 출판 관련한 상장사도 있어가지고 같이 움직임을 보이곤 했습니다만, 오늘은 S24만 움직여주고 있죠. 네, 왜냐면 일단 인터파크 없으니까 사실상 이제 다른 상장사들 뭐 애니 능률이라든지 웅진 싱크비라든지 뭐 이런 삼성 출판사라든지 뭐 이런 다른 상장사들은 이제 사실 이런 판매처가 아니죠. 이제 출판물을 찍어내는 회사들 내지는 교육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상 예스14만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보시면은 9일부터 국민 제한 토론 첫 주제로 도서정가제 선정이라고 되어 있고 뭐 이제 도서정가제라는 게 이제 할인폭을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10%로 제한하는 가격 규제이고요. 뭐 영세 서점에 대해서는 할인폭을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아직 구체화된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결정을 하건 일단은 잡음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자유 경쟁 사회에서 어떤 시장의 정부가 개입을 해갖고 이 이하로 할인 판매하지 마라고 인위적으로 개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잡음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전통시장 고객을 늘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우리 이마트나 우리 롯데마트나 뭐 이런 대형마트들에 대해서 이제 그 일요일에 의무 휴무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의무 휴무를 만들고 나니 잡음이 생기죠 계속. 뭐하러 만들었냐? 쓰잘데기 없는 거 아니냐? 이 의무 휴무를 해도 전통시장 안 간다. 네, 그게 이제 전통시장에 있는 상인들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니 의무유무 하지 마라. 뭐 이런 자본들 아니면 더 확대해달라. 뭐 이런 소식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개입을 인위적으로 하다 보면은 당연히 잡음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안들을 이야기하게 될 것 같은데 아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거 뭐 극단적으로 도서정가제를 폐지한다 이것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이것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아마 이렇게 할인폭을 조금 늘려주는 정도. 뭐 그로 인해서 이제 뭐 S24를 비롯해 저는 알라딘이라는 이제 회사를 좀 더 애용하고 있고요. 뭐 어떤 분들은 인터파크 더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요런 S24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이제 이상하게 알라딘이 땡기더라고요, 항상.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요런 사항들 때문에 일단은 S24가 급등을 하고 있고, 아마 할인에 있어서 조금 더 자유롭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생깁니다. 근데 일단 이렇게 올라옵니다. 근데 문제는 그래서 살만한가 했을 때는 아니요. 네, 아니요. 뭐 운 좋게 들고 있던 사람들이야 수익 실현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닌 분들은 굳이 왜?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첫 번째는 주식이 음, 비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S24 좋은 회사인데요. 한때는 이게 가치주로서 좀 유망했던 주식이기도 하고, 한때는 이제 가치 투자가들 내지는 이제 일부 가치 투자 카페 아니면 S24에 조금 큰 손이 투자해가지고 유명했다거나 뭐 이런 적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아니죠. 사실 지금은 이 친구가 1차 급등하고 나서 2차, 3차, 4차 내지는 연속적인 상승을 이뤄낼 만한 호재가 있는지는 의문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전기차라고 한다면 시장이 변하고 있구나.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이동을 하고 있구나. 뭐 이런 기대감에 이제 투자도 하고 그리고 뭐 테슬라를 비롯해서 수많은 기업들이 전기차에 대한 어떤 투자 발표를 하고 각국 정부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보조금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펼치면서 소식이 잘 들려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도서 관련해 가지고 그런 장밋빛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신 게 최근에 있나요? 없으실걸요? 네, 없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후속 호재가 약하죠. 네, 후속 호재가 상당히 약하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자꾸 이런 차트가 나오는 겁니다. 보시면은 반짝 갑니다. 네, 바로 꼬랑대기 갑니다. 꼬랑대기 갑니다. 꼬랑대기 갑니다. 꼬랑대기 갑니다. 꼬랑대기 가요. 꼬랑대기 갑니다. 꼬랑대기 갑니다. 꼬랑대기 이번에 가는데 이걸 믿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죠. 네, 이 정도 수준의 거래량이 터졌던 적도 앞에서 있었습니다만 이후로 다 깨졌죠. 그래서 S24는 후속타에 대해서 신뢰가 하지 않는다. 연속적인 상승에 대해 신뢰가 하지 않는다. 그래서 굳이 투자하실 필요는 없겠다. 저라면 다른 종목 발굴하러 갈 것 같습니다. 저희 다른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클릭해서 놀러와 주시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S24는 그냥 이런 소식이 있구나 하고 끝내시면 될 것 같아요. 허진이었습니다.